이번 영상에서는 라인 트레이싱 알고리즘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디터에 들어와서 본인의 로봇을 선택을 해주시고 에디터를 사용하기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여기 설정에서 예제가 있는데 여기 레인 디텍션 코드를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쓸 수 있는 위젯이 총 5개입니다. 이미지 2개랑 텍스트 하나, PID 컨트롤러 하나, 슬라이더 하나입니다. 네, 바로 열고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처리를 위한 CV2가 들어가 있고 오픈CV가 들어가 있고 이미지를 또한 특수한 처리를 위한 계열 처리를 위한 넘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딜레이 같은 시간 처리를 위한 타임도 들어가 있고 당연하게 find 클래스를 사용해서 로봇이라는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로봇의 기본 이동 속도는 70이고 다음 두 변수는 PID 제어를 위한 변수입니다. PID 제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에서 자세하게 소개는 하지 않으니 다른 영상이나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사용하는 try, except, finally 구조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서 무한 반복 시켜주는 while 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드를 보면은 로봇에서 이미지를 프레임을 하나 가져옵니다. 이 밑에 에밋 이미지에서 주석 처리된 몇몇 코드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여기서 이제 이미지 위젯이랑 이름을 맞춰가지고 디버깅 할 수 있게 이 각각의 과정에서 이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확인하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 주석을 해제하고 위젯의 이름을 바꾸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를 받아왔으면은 그 다음에는 가우시안 블러를 적용을 해줍니다. 가우시안 블러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약간 카메라 초점 거리 안 맞을 때 약간 흐려지시는 거 아시죠? 그걸 약간 블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블러를 5 곱하기 5짜리의 커널로 가우시안 블러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됩니다. 이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미지가 약간 흐려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미지에는 약간 노이즈 같은 게 약간 점점점 같은 약간 노이즈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걸 살짝 흐리게 주변과 약간 동화되도록 만들어서 노이즈를 줄여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서 RGB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여기서는 순서가 약간 바뀌어서 BGR 이미지를 HSV, Hue, Saturation, Value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 같은 건데 뭐 채도나 뭐 명도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조명 변화나 이미지 처리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Convert Color를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변환을 해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프레임과 블러의 차이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무시를 해주시고 이 두 개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미지가 살짝 흐려진 경계가 살짝 뭉뚱그려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HSV가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원본 이미지랑만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흰색은 빨간색, 검은색은 파란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변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배웠던 슬라이더 있죠? 슬라이더 위젯에서 값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그 값이 6개 이상이면은 그 슬라이더의 값을 사용을 해서 이 HSV에 대한 색상 영역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슬라이더를 뭐 일부러 켜지 않으면은 제가 테스트 할 때 사용했던 이런 기본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세팅을 완료를 하였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확히 어떤 처리냐면은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보통 실제로 이제 자율 중에서도 뭐 라인을 탐지를 하거나 아니면 특정 색상 영역을 획득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여기서 HSV에 대한 범위를 지정을 해서 범위 안에 있는 이미지만 뽑아내도록 합니다. 이게 지금 이 장면인 거고요. 그 슬라이더 값은 이제 여기 있는 값들로 이제 설정해 놓았는데 한번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슬라이더의 값을 바꿈에 따라서 어떤 색 범위를 사용을 할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HSV 색상 영역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ROI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거냐면은 Region of Interest라고 해서 이미지 다 계산을 할 때 이 이미지 전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실제로 사용할 부분만 처리를 하도록 하면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 해도 되니까 그만큼 계산이 빠르겠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ROI를 설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코드에서는 이 하단의 2분의 1과 ROI 중앙에서 8분의 1 부분부터 8분의 7 부분까지 이 밑부분을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마스크라는 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뭐 처리를 해주게 되고 여기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함수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라인을 검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컨투어를 기반으로 검출을 하게 됩니다. 컨투어가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여기서 이제 예시 이미지인데 화면에서 검은색 선을 인식할 거예요. 이 검은색 선을 이렇게 처음에 HSV 색상 영역에서 마스킹을 한 결과에 대해서 밑에 또 컨투어를 구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 여기서 모여 있는 부분, 하나의 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느 범위고 어디에 있고 그런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컨투어를 사용을 해서 이게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냐를 기반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 컨투어가 있죠. 컨투어가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전체를 사용해서 무게중심을 구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오른쪽 아래에서 이 왼쪽 위로 있을 때 이 무게중심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중심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하단의 이 컨투어의 하단에서 이 위로 50 픽셀만큼만 무게중심을 구하는데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쓸 때 뭐 인자를 넘기지 않으면은 뭐 50 픽셀을 쓰겠다는 건데 그래서 이 50 픽셀 부분만 남겨서 바텀 컨투어가 나오겠죠. 얘에 대해서 컨투어 에어리어 면적을 계산하고 무게중심을 또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뭐 무게중심의 x좌표, y좌표 그리고 그 면적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뭐 컨투어가 검출됐는지를 뭐 알기 위한, 저장하기 위한 그런 변수이고, 컨투어가 여기 나오죠. 우리가 ROI 영역을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컨투어를 검출하겠다는 거예요. 그 컨투어는 이 컨투어에 들어갈 것이고, 이 컨투어 중에서 가장 큰 컨투어를 검출합니다. 이제 말했듯이 노이즈 같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흰 점 노이즈겠죠. 이 흰 점 노이즈겠죠. 그래서 이 면적을 기반으로 한 번 더 이제 필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컨투어를 남기고 그 컨투어의 면적이 또한 50보다 크다면 50 픽셀보다 크다면 검출이 되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중심점 이게 검출되었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검출되었으면은 뭐에서 검출되었을 때 x좌표, y좌표를 사용하게 되고 검출되지 않으면은 뭐 중앙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ROI 내에서 처리를 했으니까 좌표 자체도 이제 ROI 내부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ROI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전체 이미지에 대한 이 점이 어딘가를 저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작점을 더해주는 겁니다. 더해주게 되면은 이 전체 이미지에서 이 좌표는 어디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데비에이션, 이 중앙선 기준으로 이가 얼마나 떨어졌냐, 몇 픽셀 떨어지냐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래서 어려운 게 등장을 하는데 PID 제어입니다. 실제 자율 중에서도 PID 제어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PID 제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PID, 비례, 적분, 미분 제어라고도 하는데 이 이미지를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데비에이션이 0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즉, 이 검은 중앙에 아까 구한 중심이 얘랑 일치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X축이. 그러면 벌어지면은 이 중앙으로 오도록 해야겠죠. 오른쪽으로 벌어지면은 이 왼쪽으로 오도록 해야겠죠. 오른쪽에 있으면은 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서 얘가 왼쪽으로 오게 해주고 왼쪽에 있으면 차가 왼쪽으로 가서 얘가 중앙으로 오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PID가 어떻게 쓰이냐? 이 데비에이션이 있죠. 이 데비에이션이 0이 되도록 저희는 차의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의 속도를 다르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일정한 값만을 줘요. 얘는 예를 들어서 50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50만큼 떨어져 있을 때랑 100만큼 떨어져 있을 때 똑같은 값을 주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만큼 있을 때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비율이 뭐 0.5라고 합시다. 0.5일 때 여기로 잘 가게 할 수 있는데 여기 있을 때 0.5로 하면은 덜 가겠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얘가 여기로 차가 그러니까 회전하는 각도, 바퀴 간의 비율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조절을 비율을 더 크게 할지 더 작게 할지를 이 PID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를 키우면은 그 비율을 키운 쪽으로 단순히 곱하는 겁니다. 비례하게 곱하는 거고 이 i는 이전 오차값 있죠. 그래서 얘가 오차값, 이전 오차값이랑 그 인터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 오차값이 오차가 계속 존재한다. 그러면 그 값을 누적을 하는 거죠.
누적된 만큼 더 큰 값으로 이 데비에이션이 0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이 D, 미분 같은 경우에는 각 프레임마다 저희는 이 데비에이션의 변화량이 있을 겁니다. 미분이 뭐예요? 미분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어떤 값이 있으면은 그걸 미분을 하면은 그 값의 변화량을 알 수 있게 돼요. 이 특정 시간 동안 얼마나 변했냐, 그 값이 그 변한 정도에 따라서 그 값을 그 데비에이션을 중앙으로 돌려보내는 값을 조절하게 돼요. 자세한 부분은 뭐 PID 제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PID 에서 P 값, I 값, D 값 다 더하죠. 이런 식으로 PID 아웃풋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전 오차도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보통 이제 모터 출력 같은 거를 PID 제어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목표 지점이 뭐 90도다 했을 때 모터 출력을 지금 현재 0도일 때 90도로 올리려면은 출력을 높여야겠죠. 그런 식인데 지금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비율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뭐 커브 라이트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커브 라이트 100에 0.5를 쓰게 되면은 왼쪽 바퀴에 100의 출력이 들어가고 오른쪽 바퀴에는 100 곱하기 0.5만큼의 출력이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바퀴 간 속도 차, 회전 속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커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율을 저희는 0.2부터 1.0까지를 조절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비에이션이 멀수록 비율은 작아져야겠죠. 아까 모터는 어땠어요? 비율을 출력을 키웠어야 됐죠. 근데 저희는 비율을 줄일 거니까 그래서 1에서 반대로 빼는 거예요. 이 normalized output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시오를 사용을 해서 저희는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의 비율을 다르게 만들 거고요.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 이미지에서 네모를 그리겠다, 선을 그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 이미지에서 여기 이 사각형을 그리겠다, 그리고 중앙선을 그리겠다, 또 서클을 사용을 해서 중심점을 표시를 하겠다. 라인으로 이 초록색 선, 이 떨어진 데비에이션을 시각화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영역을 표시해주는 그런 거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조향을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데비에이션이 0보다 작아요. 엄청 작다, 이게 거의 여기 붙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직진을 하게 만듭니다. 스피드만큼의 속도로. 뭐 그 값을 뭐 출력을 해 줄 거고요. 이 데비에이션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커브 레프트를 통해서 얘가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치우친 경우겠죠. 이 경우에는 뭐 커브 라이트를 사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린 이미지를 이미지 제로라는 위젯에 띄울 거고, 그 다음에는 또 디버깅 할 수 있게 마스크한 이미지에 한 번 더 그려서 어떻게 컨투어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질량 중심 어디인가를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여주고요. 한 프레임은 0.05초마다 처리를 합니다. 코드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를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여러분들께 실제로 주행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P를 1로 두고 한번 돌려볼게요. 가보겠습니다. 네, 잘 따라가는 듯 하지만 너무 벗어나 버리니까 이제 이 ROI 영역을 벗어나게 되니까 선을 제대로 검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더 휘어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첫 출력을 키워줄 수 있겠습니다. 한 이 정도로 한번 키워보고 다시 해볼게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죠? 2로 키우니까 훨씬 더 스무스하게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럼 반대로 너무 커지면 어떨까요? 중간에 보셨나요? 이게 조금만 떨어진 경우는 괜찮았지만 여기 멀리 한순간에 이제 커브가 급커브여서 이제 멀게 되는 순간 확 튀는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그 경우가 되지 않게 이렇게 P 값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간단해서 뭐 이런 식으로 P 제어만 해도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드론에 들어가는 모터를 보시면은 이 PID 제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한쪽이 뭐 각도가 기울어졌을 때 이 0도로 맞춰주려면은 그 기울어진 쪽의 모터의 출력을 키워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 P 수준도 이제 어느 정도인 거지. 약간 조금 기울어졌을 때, 많이 기울어졌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많이 기울어졌을 때는 더 큰 출력을 한순간에 빨리 내줘야 될 거예요. 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로봇이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추후에 뭐 여러분들이 이를 좀 수정하신다면, 뭐 공부를 해보신다면은 뭐 여기서 PID가 아니라 이 슬라이드 값 바꿔보면서 이 HSV 영역이 어떻게 마스킹이 되는가를 살펴보셔서 그럼 내가 뭐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런 것들을 검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들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ROI도 뭐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 뭐 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더 진짜 더 밑에 극한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검출하면 어떨까? 아니면 더 길게 아니면 양옆으로 더 길게 해서 아까처럼 벗어나지 않게 최대한 해보려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거나 뭐 이 PID 제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은 이 P 값을 줄이고 I 값을 바꿨을 때 뭐 D 값을 바꿨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